네,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입니다. 일요일 주말 방송이 5%고요. 자, 서울은 날씨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되게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대신 오늘도 따뜻한 우리 빅스윙 채널의 주말 정리를 잘 좀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편하게 들으시지만 지나고 나면 촌철살인 같은 그런 시황을 제가 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 특히나 되게 많이 바빴죠. 우리가 현금화를 한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살짝 팔고 우리가 현금화 진짜 우리 효자 종목이었던 APR을 남았던 절반 이하를 다 익절했습니다. 좀 이따 시트도 다 보여드리겠지만 현금 비중을 10% 이렇게 적어놨어요. 올해가 분명히 저는 탐욕과 슈팅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위기에 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큰 수익을 우리는 충분히 봐야 되고, 남들이 탐욕되고 슈팅할 때 우리는 절제적으로 현금 비중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돈은 화랑장 때, 장이 좋을 때 더 벌어다 주는 거야. 물론 거기서 우리는 대장주와 함께 극대화를 하겠지만 항상 겸손과 균형을 잃지 않고요. 시장이 무섭습니다. 시장은 아무도 못 이겨요. 자, 그러다 보니 항상 시장 얘기를 드리는데, 사이클을 잘 타는 측면에서 빅머니 체이싱, 우리 빅스윙 채널의 유니크한 그런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 적었던 아직도 안 늦었다. 요건 억울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고 잘 잡으셨던 낮은 단가에 있는 분들은 계속 키우시는 건데 미리 돌아왔던 거에 대한 선물이죠. 근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막 대중 슈팅 버블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포트상 살 수 있는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정말 우리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운동하든지 출퇴근하는 생활 패턴에서 항상 제발 방송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런 시간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꽉꽉 좀 채워보겠습니다. 매우 감사드리면서, 근데 한 가지 가끔 제가 글도 그렇지만 오타가 가끔 있어요. 야, 근데 그 오타를 들으면서 투자 실력이 올라가시다 보면 스스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게 됐다. 제 핑계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오타가 왜 자꾸 나는데 이것도 다시 원테이크라서 그렇긴 해요. 자, 오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면 올해 상반기 목표 수익률을 저는 더블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로 보고 있긴 해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시나리오상 따라가야 되겠지만 엑셀 계획표로 보여드릴 거고, 자, 2026년 올해 글로벌 불장에 정말 강하냐, 네가 말한 디베이스먼트 유동성장이 와서 정말 장이 좋으냐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금요일 미장을 정리하고 항상 4가지 기준 봤던 싸가지 분석의 킬포인트를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투자 타겟 잡고 있는 대세상승 불국장, 아직도 안 늦었다, 매수 가능한 우리 포트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말 우리나라 좋은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나중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승상에 하는 가장 개미들, 우리 개미 투자자 실수가 뭐죠?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수십 프로 더블 키울 수 있는데 자꾸 짧게 끊어지시는 거야. 시장 사이클이나 내용을 모르셨을 거래요. 우리는 단타, 타이밍, 차트도 다 보지만 이런 시장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개미 습관을 버릴 수 있고 담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채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민스키 모델도 말씀드렸고 AI랑 다른 걸 다 체이싱하겠지만 이 버블링 과정이 점점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그 맛배기예요. 습관 같은 거 한번 훈련을 하셨겠지만 추세가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탐욕과 파이어 슈팅이 계속 온다 보시면서 상반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6년 차죠. 이제 26년 차 한 번도 투자를 떠난 적이 없고요. 4번의 개인적인 큰 깡통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수입방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10년 대계입니다. 이런 채널도 잘 얻긴 하죠. 5년 차로서 우리는 주도주와 매년 사이클을 잘 타면서 수익을 키우고 있고요. 5년 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고 하실 것 많고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저랑 같이 봐주시는 투자 공부하는 분들이 올해도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시죠. 자, 우리 포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 12월 28일 날도 주말마다 제가 공부 드릴 때 그때 한번 우리 1년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끼리 소수익을 뭘 하겠지만 과정이에요. 우리는 수년간 보셨던 분들이 다 인정해 주고 계시고 실제 그렇게 하면서 돈을 꾸준히 키워서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따블 수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노랑 박스 보시고 4,500 코스피가 10단 얘기도 드렸는데 4,600이 다 돼버렸죠. 이미 사실 더 키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엑셀 파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때 공부하고 오픈했던 부분은 우리 갖고 있던 이런 것들 익절하고 들고 있는 것들은 얘기 수익률까지 다 말씀드렸고, 종목명이 오픈 안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파트 2 멤버십 분들 얘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APR이 지금 작년 5월 달부터 들어가서 160%, 120% 익절을 다 해버렸죠. 알테오젠이라든지 3전, 233740, 1630 우리 패시브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포트를 수익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로봇이 중요하죠. 로봇 지금 한 개는 다들 아실 텐데 2개 정도 있고, 올릭스 수익이 이미 많이 났습니다. 이미 지금 수익 많이 나는 상태에 키우고 있고, 바이오 원기옥, 큰건 바이오, 그 다음에 우주항공 테마까지 관종하면서 제가 좀 키우고 있는 신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가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거다, 더블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핵심 종목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오픈하고 있었던 현대차 유비나 정권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소수 중에 우리 포터라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 숨겨진 것들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정 같은 거 아니에요. 과정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항상 보시면 됩니다. 대신 올해 상반기는 익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늘도 그림을 잠깐 볼게요. 2000년에 닷컴 버블, 2008년 이 정도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 안 나오고 뭐 트럼프 얘기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버블 슈팅을 먼저 기다리면서 기회를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보는 기본되는 미국의 시황 사이클 타기. 자, 그림을 올해 2026년에 월봉이 중요한데 지금 한두 주 지났잖아요. 그럼 대충 흐름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월봉 잠깐 볼게요. 자, 심천이 이미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머리 들고 있는 상태 보이시겠지만 A가 중국 본인 본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B는 외국인 쪽, A가 더 강해요. 중국 사람들 내수나 정시를 키우는 정책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뭐 벨기에 이런 거 뭐 당연히 신고가죠. 유럽도 각자 도생이지만 신고가 나오고 있고, 자, 브라질, 캐나다 다 신고가입니다. 중국 CSI 300, 500 중소형주 다 신고가고, 올해 초가 상당히 강한 걸 꼭 아셔야 돼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우리 집중하시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노보노디스크가 다 목에 살리잖아. 물론 글로벌 지금 비만 대전이나 좋게 보지만 그때 보시면 되고, 프랑스 가까 지수 신고가고요. 영국도 지금 보면은 신고가죠. FTSE 지수. 독일도 신고가예요. 독일도 지금 박스를 몇 개월 가다가 하반기를 돌파해서 올해 머리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신고가예요. 계속 가고, 지금 이탈리아, 일본, 한국, 그 네덜란드, 베트남 이런 다 신고가죠. 자, 독일 스탁, 유로스탁 전체 보셔도 그렇고, 유로스탁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당연하고요. 대만 우리나라 같이 정말 강하고. 자, 근데 미국이 3년 동안 AI 특별한 사이클로 키워왔잖아요. 나스닥이 박스야 아직까지. 약한 건 아닌데, 약한 건 아닌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딴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봐주시고, 대신에 다우라든지 S&P, 러셀 27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산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떻죠? 지수를 땡기는 게 제가 말했던 글로벌 빅머니 가장 큰 돈들이 가장 강한데 신고가 들어간다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방금 구경하셨겠지만 우리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유럽과 일본, 중국, 대만을 매일 챙기고.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 아직 박스야. 3년에 올랐기 때문에 박스라는 흐름의 어떤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섹터별로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방금 보였던 의미는 뭐냐면 2026년도에 이 디베이스먼트가 가장 금융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 했어요. 유동성이 풀립니다. 작년도 그렇지 올해 더 풀 거예요. 금리도 그렇지만 돈을 더 푸는 재정정책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글로벌적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아주 냉정하게 또 민생들은 어포더빌리티의 어떤 안 좋아요. 내수나 민생들이 또 경기에 실제로 안 좋기 때문에 금융과 꼭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대신에 선거 안에다 보니까 돈을 풀면서 이쪽에 또 민생 정책은 나올 거라 봅니다. 거기서 또 풀리는 재정 정책. 작년 초도 그랬지만 이미 비미국 쪽으로 돈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국장 투자를 집중하고 저희는 있는 거죠. 딴 거 물론 선택적으로 참고로 보겠지만
상품 성문에 금운동도 겨드렸던 막 출렁거렸던 흐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고 코인 쪽에서도 저는 상방보는 참고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웬만하면은 이런 긍정 시황을 꺾지 마세요. 신고가가 리스타트란 얘기는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검증하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출렁거리고 나중 꺾일 때라도 항상 길 여러 번 줘요. 이럴 때는 계속 긍정적으로 상방을 보시라는 얘기고, 올해는 물론 우장창 그릴 수 있는 빅밤도 보겠지만 그 전에 빅슈팅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탐욕일 때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거라 봅니다. 우리는 매일 관리하고 있죠. 자, AI 관련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텐데, 또 CS 있었잖아요. AI가 버블이다 아니면 아니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게 논쟁 자체가 저희는 올라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는 그 중간을 좀 추정하잖아요. 중도나 균형 얘기 드렸던 부분은 끝까지 먹을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 올라가고 과정 중에서 우리는 중간에 분할 익절하는 게 우리 중도 균형을 말하는 빅스윙 채널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 투자 철학 같은 거예요. 자, 미국 정부 AI 스타게이트를 의심하지 마세요. CS도 그렇고 제가 뭐 정책별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시장도 그렇고, 이 트럼프가 안방 그래도 트럼프고 미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타게이트 가장 크고 가장 똑똑하고 거대한 프로젝트, 세부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 플러스 그 제네시스 미션까지 드렸습니다. 자, 네 가지 분석을 잠깐 얘기 드리면 항상 기본으로 찾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메리에 박아두세요. 올해 쇼라 했던 가전 행사, 대중들한테 보여줬던 새로운 신기술의 CS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AI 확장과 차별에 분명히 되고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갔던 엔비디아가 꺾이진 않았지만 쉬고 있고, M7들 쉬고 있고, 반도체나 딴 것들을 막 치고하고 있는데 분명히 슈퍼 반도체 호기 온 게 맞죠. 그 중간에 필요하고 확장될 때 반도체는 다 쓰입니다. 쇼티지. 알파벳으로 해서 제가 B2B로 비엔비디아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파벳 좋게 보고, 올해는 에이전트 AI가 작년에 원년, 올해는 더 심화되면서 대중과 B2C로 추론과 함께 확장된다 봅니다. 거기서 제조업이라든지 또 실제로 피지컬 AI가 나오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특히나 올해는 금융 사이클상 버블을 만들고 정말 거대한 IP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IPO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지표 삼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죠. AI 차별화되지만 죽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유동성을 디베이스먼트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트럼프 베센트가 MBS 모기지 금리를 5.9까지 훅 떨어지면서 2천억 불을 풀겠다. 자, 재무부 재정부에서 아예 그냥 돈을 푸는 거예요. 연준도 풀겠지만 MBS까지 직접 돈을 투입하는 거고, 연준에서 크게 푸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돈을 푸는 겁니다. 코로나 버블 때 엄청나게 풀다가 이제 금리 물가를 두드려 맞으면서 금리를 엄청 올려버렸잖아요. 자, 보이시죠? 이제 올라가는 거. 살짝 올라가다 이제 떨어진 게 있는데 일단 상승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실 겁니다. 이 흐름이 차기 연준 의장 누가 오든 간에 이 흐름들이 풀면서 이 돈을 풀 수 있는 유동성을 아주 올해는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경기 시소는 뭐죠? 경기가 부러져서도 안 되고 너무 과열돼서도 안 돼요. 우리 물론 고용과 물가와 금리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걸 시소를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균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지금 잠깐 보면 언제죠? 1월 달에 FOMC 금리 날을 보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안 한다 보시고 3월 달 넘어가요. 3월 달 FOMC에서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27%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시장이 기대가 많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인하 안 하고 그냥 중립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 종목장이나 흐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1분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시소를 잘 타는 균형 상태라 보시면 돼요. 대신 거기에서 고용 없는 성장,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지만 고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맨날 챙기고 있는데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히 물가 안정 성장될 때 물가 올라야 되잖아요. 관세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근데 지금 올해 선거에 있을 때 이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아서 떨어진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엄청나게 물가를 신경 쓰고 그럼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이나 물가 안정되는 성장이란 말은 앞에 말했던 로봇과 AI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파월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경기 시소를 보되 예전과 좀 다르게 AI 플러스 생산성 확장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경기 시소입니다.
자, 올해가 선거의 한 해다 보니까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뭐 작년도 그랬지만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I 로봇을 투자의 핵심으로 보시고 정책을 볼 때 당연하게 지금 물론 양극화돼 있어요. 쓰는 사람은 쓰잖아요. 고소득층. 근데 그분이 못 쓰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시부양, 자산효과 볼 수 있는 정시부양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가 같은 케이스는 당연히 서민들, 말씀드렸던 어포더빌리티 입장에서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물가가 기준으로 하면 유가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약간 변동성 만들고 있겠지만 유가를 올려서 물가까지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물가 안정시키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 자, NSS다. 트럼프 독트린 얘기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최시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베팅하나 트레이드도 물론 섹터별로 있겠지만 저는 그래 봐요. 약육강식의 세계, 힘과 파워가 다시 한번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트럼프, 정말 존경할 거 없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따라는 가야 되는데, 보기는 봐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죠. 지금 온갖 국제기구 다 해서 돈과 성장과 이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나중에 트럼프의 부메랑이 온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 국제적 리스크를 키운다. 지금 이란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해내메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쪽에 지금 막 반정부 시위 나오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신 거예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9월 달에 해내메이가 뭐 원자력 발전 되니 안 되니 트럼프나 했을 때도 정시가 살짝 출렁거렸지만 이런 국제적 리스크는 단기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스윙 차원에서는 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추이만 챙기시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정말 중요한 트럼프 정부다 보니까 유가를 올릴 만한 거, 유가가 사실 이게 WTI 보여드리겠지만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 상품 선물 시장의 가장 핵심되는 가장 변동성 큰 거예요. 겨우 눌러놨잖아. 트럼프 된다고 눌러놓고 지금도 꼭 잡아야 되는 눌러놨는데 이게 살짝 올랐어요. 금요일 보시면 58불 올랐는데 그렇다 해서 추세가 왕왕 가게 애들이 놔둘까요? 여전히 저는 트럼프의 지금 뭐 독트린이든 변동성에 베팅하는 게 조금 단기적인 변동으로 보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타코 착해진 트럼프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얘기 드렸지만 FAFO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약간 좀 나쁜 말인데 여기 좀 들어갑니다. Around and find out.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까불면 맞아, 개기면 뒤져.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베네수엘라 가서 3시간 만에 납치를 해버리고 미란이 어떻다, 멕시코 어떻다, 쿠웨이트 누구죠? 쿠바 어떻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제국주의와 강한 미국, 마가를 어필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겠죠. 그린란드 물론 그럴 수 있죠. 돈 갖다 주면 그럴 수 있는데 장기 전략입니다. 장기 전략이에요. 당장 이렇다 해서 막 그게 급하게 될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올해 봤던 미중 간의 우호관계가 진짜 중요하듯이 단기적으로 올해 선거 안에서는 안정을 시킬 거라 봐요. 변동성 정도 보고 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 전략과 단기 전술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정리를 앞에 4가지로 봤지만 이런 시장에서 2026년도에서도 우리 빅스윙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보셨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다 정시 랠리한다는 얘기는 이 디베이스먼트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에서 이 큰 돈들이, 가장 스마트하고 파워 있는 큰 돈들이 글로벌 정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급 모멘텀이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탄력이 정말 강할 거라 봐요. 근데 문제는 더 좁고 좁아. 이게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 특히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가는 놈만 가죠.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K자 보다 보는 이 풍요속 빈곤이 점점 극대화되는데 줄 서서 먹는 맛집도 전체 0.1, 0.01로 계속 또 줄어드는 가운데서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75% 올랐어요. 그 54%가 뭐죠? 작년에 손실본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42%는 뭐죠? 실제로 2,800개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에. 근데 그중에 실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봤을 때 주가가 단 1%라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42%야. 실제 종목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뒤에 걸 안 한다 말씀드렸고, 우리 국내 투자자 평균 수익률 26%, 서학개미 평균 투자율이 9%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더블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런 좁고 좁은 가운데서 강강약약을 잘해서 그래. 정말 강한 것들을 우리 스타일대로 잘 맞춰서 주도적으로 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약간 분산된다 했잖아요. 물론 다 뒤에까지 안 가겠지만 강한 종목이 가장 강하다는 기본은 지키되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부대장과 그 뒤에 있는 섹터와 종목까지 발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내에서 우리 국장 내에서는 제가 순환매까지 보면서 선행해까지 낮춰서 분산해서 골고루 가는 안정적인 대장 포트를 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좋아요. 추세 바뀐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알고리즘, AI 매매, 정말 초단타 매매, 개인들이 스마트하다 보니까 더 흔들고 이런 페이커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 흔들기에 당하지면 안 돼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엉덩이를 꾹 붙일 만한 괜찮은 상방이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빠르네 저게 더 불안해 이렇게 비교 포마하시면서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세요. 메뚜기 단타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최대한 우리 갖고 있는 재미를 하고 우리 거에 집중해서 계속 키우는 전략으로 올해 답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빅스윙 투자 여전히 제일 합리적이고 실전적인 투자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 뭐 정의라 말씀드리죠. 자, 금요일 미장을 정리하고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 미국 박스 어떻죠? 24년 말처럼 아직 박스로 돼 있습니다. 박스로 갇혀있는 나스닥인데 차별화된 종목종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대신에 말했던 약간 박스지만 쐐기형이야. 이렇게 하다가 방향성이 위로든 밑으로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 계속 보면서 제시하고 있고 지금은 금융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지금 빅스가 참 신통방통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주의도 많은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급의 흐름 보이고요. 10년물 금리도 유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림을 고용이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 AI 생산성을 감안해 본다 말씀드렸지만 요거예요. 자, 미국 실업률이 12월 달에 제대로 나왔죠. 간만에 제대로 나왔는데 4.4가 나왔어. 한 달 전 돌아보시면 기억하면 4.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6 이상 나오면 샵률 된다는 얘기 드렸지만 4.4가 나온 거야. 항상 보면 실업률은 안정될 때는 좋은데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훅훅 올라가. 미국은 바로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뭐 그 인터넷으로 고용을 그냥 해고를 표시하는 고용 탄력도 높은 나라다 보니까 항상 봐야 되는데 자, 좀 짧게 보시면 이때 빠진 거는 셧다운 때문에 없어요. 근데 지금 4.5 나왔다가 4.4 떨어졌던 거는 아직도 괜찮네. 뭐 경기 시설을 잘 타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넘어갔어요. 자, 대신 아까 말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적은 게 오히려 지금은 좋습니다. 자, 지금 사후관세가 대법 선고가 위헌이 아니다 볼 수 있는데 자, 베센트 얘기 트럼프 얘기 드렸지만 작년에는 관세지만 올해는 관세가 줄어들 거라 봐요. 실제로 그렇고 어떻게든 그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플랜 B를 해서 관세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작년처럼 관세 몽리나 그런 변동성은 줄어들 거라 봅니다. 되게 나눠서 봐야 돼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주가를 보시면 요새 소비주들이 좋아. 월마트든 뭘 보면 올라가는 이유가 왜 작년에 관세 때문에 급나서 물가도 못 올렸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주가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자, 제가 보는 면은 미국에서도 물론 포드라든지 지금 GM이 신고가 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나 25%도 아니다 하면서 현대차 그룹들이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차 올라가는 우리 포트도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장 강한 거는 M7이 박스로 되어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카나리아 다 챙기고 있고 저는 알파벳 좋게 봅니다. 알파벳 좋게 보지만 약간 모멘텀은 테슬라까지 보지만 반도체가 너무 강하죠. 마이크론 다시 올랐고 이것도 한번 그 차트를 다 보여드리면 재밌는데 우리는 내용을 다 보면서 차트로도 한번 완성을 시켜드려요. 지금 보시면 박스권 돌파했죠. 신고가 흐름을 여유있게 보세요. 여유있게. 신고가 좋은 겁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빠졌다 다시 올라와서 신고가 시도하고 있네요. 브로드컴은 제가 좀 보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박스권이 약간 약한 모습이고 렘니서치 신고가 잘 내고 있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얘들도 내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고 엔비디아 약간 약한 거친 박스 알파벳 상방 보면서 괜찮게 보고 M7은 고만고만합니다. 테슬라는 올해 약간 좋게 보는 게 있죠. 자, 그렇게 보면서 종목장이 방산, 원전, 로봇으로 돌아갔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자, 유가를 물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독트론이든 여러 가지 국제 리스크에 대한 트럼프 말빨들은 단기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 봐주시고 자, 트럼프 멘트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로 한번 두 번째 파트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미국 실적이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우리나라 프리어닝 3전이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은행주들, IB 금융주들이 나오는데 실적이 좋죠. 뭐 트레이딩이든 뭐든 또 금리도 어쨌든 살짝 빠지는 국면이라서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시소 지표들이 있죠. 자, 월요일 날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글로벌 증시 헬스케어의 가장 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요. 다음 주 바이오 쪽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화요일 날은 ADP 이제 주간 고용 보고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JP모건이 실적 나오면서 금융주 실적 어닝을 오픈합니다. 자, 수요일 날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유 판매 소비를 볼 수 있고요. 자, 트럼프 관세부가 대법 판결이 예정이지만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도 실적이 나오네요. 자, 15일 목요일은 우리나라 금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창윤 총재님을 제가 체이싱하면서 많이 기준을 잡았는데 이분도 올해 상반기 임기가 다 마감되세요. 좀 아쉬운데 지금 환율 관련해서 이제 금리까지 얘기할 정도로 처음 했던 뉴노멀이었지만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정책과 함께 1480원대, 90원대 위에 상단 잘 막았고요. 올해 여전히 금통위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계속 최싱을 하겠습니다. 자, TSMC 실적이 있어요. TSMC는 매일 챙겨보고 있는 중요한 기술주죠. 되게 좋게 나올 거라 봅니다. 신고가 잘 나고 있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렇게 이번 주 정리를 딱 하시고 미국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음 주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우리나라 불국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